어부 이강식의 삶은 매일 거친 파도와의 싸움이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어촌 마을에서 그는 낡은 어선에 몸을 싣고 고독하게 바다를 향했다. 한때는 명성 높은 해양 과학자였던 그는 불과 몇 년 전 예측할 수 없는 해상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의 죽음이 거대한 폭풍 때문이라고 지목했지만 강식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내와 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바닷물에 젖어 희미해진 가족사진 한 장과 딸이 아끼던 돌고래 모양의 목걸이뿐이었다. 강식은 망망대해 위에서 홀로 그들의 그림자를 쫓는 듯했다. 그의 어두운 눈은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체념으로 가득했다. 강식은 아내와 딸의 죽음 이후 육지의 모든 삶을 등지고 바다에 갇혔다. 그의 작은 어선은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는 도피처였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오직 바다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의 손은 배실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바닷바람이 새긴 깊은 주름이 늘어갔다. 어느 늦은 밤 거대한 폭풍우가 바다를 덮쳤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어선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강식은 낡은 어선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때였다. 거대한 파도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어린 돌고래 한 마리가 거대한 산호초에 몸이 끼인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폭풍우 소리에도 뚫고 나올 만큼 절박했다. 강식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녀석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죽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듯했다. 강식은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오직 돌고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헤엄쳤다. 날카로운 산호초에 살이 찢기고 거대한 파도에 몸이 휩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간신히 돌고래에게 다가간 강식은 녀석의 몸을 감싼 산호초를 필사적으로 걷어냈다. 돌고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강식의 손길을 믿는 듯 그의 손에 몸을 맡겼다. 마침내 돌고래는 산호초에서 벗어났고 강식은 녀석을 자신의 어선 위로 끌어올렸다. 이 돌고래는 진주였다. 녀석의 어린 몸에는 깊은 산호초 상처가 선명했다. 강식은 진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주었다. 진주는 강식의 손길에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안정감을 찾은 듯 강식의 팔에 몸을 기댔다. 녀석의 큰 눈은 강식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를 넘어선 어떤 알 수 없는 지혜와 간절함이 담겨있는 듯했다. 강식은 진주를 보며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진주가 그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의미가 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걷히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푸른 빛으로 빛났다. 강식은 진주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다. 진주는 강식의 배 주변을 맴돌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녀석은 강식의 손에 있는 오래된 나침반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거나 배 옆면을 앞발로 툭툭 치며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강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진주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단서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진주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잠수하더니 잠시 후 거대한 낡은 그물을 물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물은 해조류와 산호 조각들로 뒤덮여 있었고 퀴퀴한 바닷물 냄새가 진동했다. 진주는 그물을 강식의 어선 위로 던져놓은 후 강식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뭔가 있어 이걸 봐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강식은 진주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진주는 단순한 돌고래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을 구해준 강식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알 수 없는 선물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는 강식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강식은 낡은 어선 위로 던져진 그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준 돌고래 진주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준 선물이라니. 그물에서 풍기는 퀴퀴한 바닷물 냄새와 해조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강식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의 뇌리에는 아내와 딸이 실종된 날의 거친 파도와 바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이 떠올랐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을까? 강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물을 만졌다. 낡고 찢겨진 그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물을 당겨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하려 했다. 그때였다. 진주가 갑자기 맹렬하게 강식의 손을 물었다. 꽉 날카로운 이빨이 강식의 손등을 파고들었다. 강식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놓았다. 진주는 그물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은 분노와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이것을 건드리지 마 하지만 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식은 진주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직감했다. 녀석은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손등의 통증보다 더 깊은 혼란이 강식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진주는 자신을 구해준 강식에게 절대 해를 가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녀석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물을 지키려 하는가? 강식은 진주의 눈에서 애원과 함께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을 보라는 간절함을 느꼈다. 그의 뇌리에는 아내가 죽기 전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 바다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라고 속삭이던 말이 떠올랐다. 강식은 진주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그물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물 안에는 해조류와 함께 낡은 유리병 하나가 엉켜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희미하게 변색된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 쪽지는 물에 젖어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강식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몇 개의 단어를 읽어낼 수 있었다. 금, 밀수, 그리고 죽음. 강식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 유리병이 단순한 표류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강식은 잠 못 이루고 그물과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진주는 어선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울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마치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호소 같았다. 강식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해양과학자 시절의 동료였던 박수연 박사를 떠올렸다. 박 박사는 해양생물 연구의 권위자였으며 강식의 아내와도 친분이 깊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강식은 박수연 박사를 찾아갔다. 박 박사는 강식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그가 가져온 낡은 그물과 유리병을 보고는 의아해했다. 강식은 박 박사에게 폭풍우 속에서 진주를 구한 이야기, 진주가 가져온 그물과 유리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어들에 대해 설명했다. 박 박사는 강식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유리병 속 종이 쪽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필체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강식 씨, 이 필체, 이 필체는 강식 씨 아내의 필체와 너무나 흡사한데요.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그들이 있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강식의 아내와 오랜 시간 사업 관계를 맺어왔던
오세훈 사장이었다. 오 사장은 거대 해양개발 기업의 대표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전에 강식의 아내와 해양심층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이 박사가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하자 프로젝트를 강행했던 인물이었다. 오 사장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오 사장은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강식 씨, 오랜만이군요, 박 박사님. 제 연구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만 혹시 제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시선은 강식의 손에 들린 유리병과 진주에게 향했다. 진주는 오 사장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오 사장은 진주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걔가 좀 사납군요. 빨리 안락사시키는 것이 좋겠군.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오 사장이 떠난 후 강식은 진주를 꼭 끌어안았다. 진주의 행동, 유리병 속 어머니의 필체, 그리고 오 사장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오 사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해양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그들을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진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진주가 강식을 물고 그 물을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고 강식에게 오 사장의 음모를 알리려 했던 것이다. 강식은 이제 자신의 목숨과 진주의 안전, 그리고 아내와 딸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바다의 심연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강식의 마음은 오 사장에 대한 의심과 진주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격렬하게 요동쳤다. 낡은 그물 속에서 발견된 아내의 필체가 담긴 유리병과 진주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내와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식은 진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강식은 진주와 박수연 박사를 데리고 자신의 낡은 어선에 몸을 실었다. 어선 안은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식은 낡은 어선에 몸을 실은 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강식은 진주가 가져온 그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물은 낡고 찢겨져 있었지만 그물코 사이에는 희미하게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마치 어떤 지도가 그려져 있는 듯했다. 박수연 박사는 강식이 가져온 그물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강식 씨, 이 그물 특이하네요. 이 찢어진 패턴과 엉켜있는 해조류는 일반적인 그물과는 달라요. 마치 특정 지역의 해저 지형을 따라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박 박사는 진주가 가져온 그물이 단순한 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주는 박 박사가 그물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그물코 사이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지느러미로 어선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바닥을 긁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강식은 직감했다. 진주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강식은 진주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진주는 강식이 바닥의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강식이 가지고 있던 아내의 낡은 항해 일지를 툭툭 건드렸다. 항해 일지에는 아내의 일상적인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해저 지형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진주는 다시 흙이 묻은 지느러미로 항해 일지에 그려진 해저 지형도 중 특정 지점을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지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강식은 진주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해저 지형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강식은 진주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항해 일지에 숨겨진 비밀 지도를 해독했다. 드르륵 낡은 항해 일지 속에 숨겨진 지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해저 동굴로 향하는 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동굴 입구 근처에 희미하게 강식의 아내와 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도는 그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는 오래된 상선들이 침몰한 지점, 그리고 알 수 없는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강식은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해저 동굴이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내와 딸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진주는 강식과 박 박사가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지도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오세훈 사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다 밑에서 불법적으로 희귀 해양 생물과 고대 유물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의 연구를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우리의 배가 폭풍우 속에서 침몰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오세훈 사장이 나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어요. 진주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주는 내가 숨긴 마지막 증거를 알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 주세요.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바다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종이 쪽지는 아내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강식은 경악했다. 아내와 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오 사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해양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그들을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진주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진주가 강식을 물고 그물을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 했고 강식에게 오 사장의 음모를 알리려 했던 것이다. 강식은 진주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강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진주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어선 주변으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고깃배 한 척이 그들 옆에 조용히 다가왔다. 배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오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오 사장은 강식이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강식을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 사장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강식의 낡은 어선은
거대한 밤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 있었다. 아내의 필체가 담긴 유리병과 진주의 지느러미가 그린 해저 지도는 희망의 빗줄기였지만 동시에 오 사장의 검은 그림자를 불러들이는 표적이 되었다. 진주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강식과 박수연 박사를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강식과 박 박사는 낡은 어선의 비좁은 선실을 비밀 작업실로 삼았다. 퀴퀴한 뱃멀미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아내의 항해 일지와 진주가 그려준 해저 지도를 분석했다. 박 박사는 아내의 필체와 지형도에 담긴 암호들을 해독하며 오 사장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식 씨, 이 항해 일지에 따르면 오 사장은 해저 심층 개발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밀수하고 고대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인양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오 사장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진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항해 일지를 응시했다. 녀석은 일지에 그려진 해저 지형도,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아내와 딸이 실종된 사고 해역 깊숙한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고요한 심연이라는 곳이었다. 진주는 녀석의 지느러미로 지도 속 심연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강식은 진주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주는 단순히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강식의 아내가 실종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오 사장이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진주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다의 깊은 곳, 즉 오 사장이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어선 주변으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오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강식의 어선을 24시간 감시하며 강식이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고깃배 한 척이 그들의 어선에 조용히 다가왔다. 배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오 사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강식의 어선 위로 올라오려 했다. 이봐, 이강식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내와 딸이 죽은 건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진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병든 돌고래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강식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박 박사가 만류했다. 안 돼요. 강식 씨, 오 사장은 이미 해양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오 사장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박 박사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진주는 강식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지느러미로 그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고요한 심연에 숨겨진 오 사장의 비밀 은신처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해양 생물 거래 및 고대 유물 밀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오 사장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해저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아내와 딸이 탄 배의 사고를 유발하고 그들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진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오 사장은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해양 생물들과 고대 유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내와 딸의 죽음은 물론 수많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과 고대 유물들이 사라질 터였다. 그 순간 강식의 위성 전화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돌고래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고요한 심연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바다 밑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진주가 어선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해저 지형도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오 사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강식과 박 박사는 경악했다. 오 사장은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고요한 심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내와 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오 사장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진주는 강식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지느러미로 그의 팔뚝에 난 이빨 자국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식은 진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심연의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내와 딸의 명예, 진주의 안전, 그리고 바다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망망대해 위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자정 12시. 오 사장이 마지막 밀수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강식은 박 박사, 그리고 진주와 함께 낡은 잠수정을 타고 고요한 심연을 향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수압이 잠수정을 짓눌렀지만 강식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내와 딸의 명예, 그리고 바다의 미래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진주는 잠수정 창문에 코를 대고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 사장의 특수 잠수함과 인양 장비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침몰한 고대 상선에서 유물들을 인양하고 있었다. 강식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아내와 딸을 죽이고 이제는 바다의 보물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강식은 박 박사에게 속삭였다. 박 박사님, 제가 오 사장을 막을게요. 그동안 진주와 함께 유물들을 확보해 주세요. 그 순간 진주가 잠수정 밖으로 뛰쳐나가 오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심해의 정적을 찢을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진주는 오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몸통 박치기를 했다.
거대한 충격에 잠수함이 휘청거렸다. 오 사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진주는 오 사장의 잠수함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물어뜯었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진주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오 사장의 잠수함에 매달려 시스템 파괴 장치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내와 딸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진주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진주의 끈질긴 공격에 오 사장은 마침내 시스템 파괴 장치를 떨어뜨렸다. 툭 장치가 심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강식은 잠수정을 조종하여 오 사장의 잠수함에 부딪혔다. 충격으로 인해 오 사장의 잠수함 문이 열렸다. 박 박사는 진주의 도움을 받아 잠수함 안으로 진입하여 유물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젠장 저 돌고래가. 오 사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강식의 잠수정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심해에서 요란한 음파 탐지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박사가 미리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심해를 가로지르는 음파 탐지기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오 사장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해양경찰 특공대가 심해 잠수정을 이끌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오 사장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해양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오 사장은 심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 파괴 장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해양경찰은 오 사장과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오 사장은 마지막까지 이 돌고래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진주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진주는 강식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내와 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강식은 진주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지느러미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해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맺힌 증거이자 강식과 진주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시면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해양경찰과 수사관들이 오세훈 사장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고요한 시면은 깊은 정적 속에 잠겼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강식은 진주를 품에 안은 채 잠수정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고 박수연 박사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다. 진주는 강식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해양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진주가 찾아낸 녹음기, 아내의 항해 일지, 그리고 오 사장의 잠수함에서 발견된 불법 인양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오 사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해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바다 생물들을 밀수하며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 사장은 아내와 딸의 죽음을 단순한 폭풍우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해양 생물 밀수, 고대 유물 절도,
돈 세탁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강식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강식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내와 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식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바다의 그림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강식은 아내와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 사장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진주의 바다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진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강식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내,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연 박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해양과학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해양과학계의 권위자로 성장했으며 강식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진주의 바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진주가 가져온 녹음기와 아내의 항해 일지,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주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오 사장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진주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강식의 어선 주변을 맴돌거나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잠들었고 강식은 진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진주는 강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식은 이제 진주가 자신을 물고 그물을 가져다 준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내와 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진주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강식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강식은 진주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어부와 돌고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강식과 진주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어부 이강식과 그를 구원한 돌고래 진주의 이야기는 작은 어촌 마을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오세훈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진주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해양 생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강식은 바다의 수호자로, 진주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 돌고래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강식은 진주의 바다 재단을 통해 활발한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진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해양 범죄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바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강식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내,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연 박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해양과학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해양과학계의 권위자로 성장했으며 강식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진주의 바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진주가 물어온 녹음기와 강식 아내의 항해, 일지,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주는 강식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진주는 바다와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강식은 매일 아침 진주와 함께 바다를 거닐며 속삭였다. 진주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진주는 강식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끼익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여름, 재단은 강식의 어촌 마을에서 진주의 푸른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진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해양 생물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강식과 진주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강식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진주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진주는 강식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강식은 진주를 아내와 딸이 잠든 바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산호초지대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진주가 오 사장의 잠수함을 물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바다의 시면을 밝힌 영원한 푸른 별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강식이 직접 심은 어린 산호가 진주의 헌신을 기리듯 푸른빛으로 빛났다. 강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진주의 바다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찾아 진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식은 자신의 어선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푸른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진주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바다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진주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어촌 마을은 이제 진주의 마을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양 환경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강식과 진주의 이야기는 영원히 바다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진주는 단순한 돌고래를 넘어 강식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바다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강식 어부와 돌고래 진주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